안녕하세요. 차이니즈 스토리의 김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도 안방에서 구경하는 신세였고 2023년에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다소 약체라고 평가받는 동남아시아 축구팀과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컵과 2024 파리 올림픽 역시 중국 축구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축구는 2023년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알아보자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즈보바에서는 중국 축구는 바닥에서 언제 반등할 수 있을까? 먼저 바닥이 어디인지 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세계 속에서 중국 축구의 현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나마 중국 축구의 희망이라고 불리던 중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진출 실패와 파리올림픽 진출의 꿈도 이루지 못해 남자 축구 못지않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자 축구팀보다 더 결점이 많은 남자 축구 역시 한국과 일본에게 패배하고도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더군다나 중국 남자 축구팀은 동남아시아의 약팀을 만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전하면서 아시아 최강의 자리에 있는 두 팀과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져 지금이 중국 축구의 바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중국의 유소년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선돼 어린 선수들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좋은 실력의 새로운 선수들이 중국 슈퍼리그에 계속 유입된다면 중국 축구가 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희망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자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을 부패라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다른 매체에서는 중국 축구의 성장 방향은 최근 몇 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을 롤모델로 해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매체 소우닷컴에서는 아시아 최강의 4대 강자가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또 다시 대결을 한다고 해도 승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만나더라도 이기기 힘들 것이라고 전하면서 중국 축구와 한국 축구를 비교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과거 중국 대표팀은 한국 대표팀에 비해서 전력과 피파 랭킹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실제 경기에서 만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줬지만 지난 11월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중국 대표팀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한국을 상대로 반격할 기회조차 만들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성인과 아이들의 축구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많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선발로 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면서 일본 팀의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은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이라면 한국의 해외파 선수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월등히 강하고 체력도 평균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4대 강자라고 말하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의 몸값은 중국 대표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말하며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다면 한국처럼 되는 수밖에 없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성공해 개개인의 능력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아시안컵에서 한국팀을 만나 승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매체들은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2023년을 반성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있었지만 12월 26일 중국 축구대표팀이 UAE 2부 리그 프로팀과의 평가전에서 5대1로 승리하자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중국의 스포츠 평론가 한차오성은 이날의 경기를 보고 평가를 내놨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수비적인 면에서 아시아 인류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로 이날의 경기는 수비에서 밀린 적은 없으나 공격이 약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부도 아닌 2부 리그 팀에게 한 점을 빼앗긴 경기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자 중국 축구팬마저 당황했는데요. 한차오성은 수비는 잘했지만 역습을 잘 못하는 것이 중국 축구팀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팬들은 한차오성의 평가에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대체 중국이 어느 아시아 인류팀을 상대로 수비에서 패배하지 않았냐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날의 경기는 평가전인 관계로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유럽 리그 팀도 아닌 UAE 2부 리그 팀을 상대해 전력을 다해 상대했음에도 한 점 내주면서 이기고 평가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 바이두에서는 중국 축구대표팀의 도전과 기대, 아시안컵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UAE 2부 리그 팀을 이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상당히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을 위해 다른 대표팀과 달리 중국 대표팀은 미리 서아시아로 이동해 현지 적응과 계속된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른 팀과의 차별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국가대표팀은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오만과의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의 많은 매체들은 이 평가전이야말로 중국 대표팀에게 아시안컵 이전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경기가 비공개 경기로 진행되는 만큼 중국 대표팀의 전술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아시안컵 공식 대회에서만 중국 팀의 진정한 강함을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오만을 상대로 비공개 경기를 치룬 결과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날의 경기를 평가하는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준비하기 위해 고강도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변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경기를 교훈 삼아 아시안컵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라는 말을 하며 패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날의 경기와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칼럼을 본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연습을 하면 체력이 좋아지지 않냐? 수년에 걸친 기술과 전술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수들은 그냥 공을 보면 차는 거고, 현재 감독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시아에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중국 축구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낸 거야. 아시안컵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체력이 약하다는 건 변명이야. 전지 훈련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선수부터 코치까지 정말 엉망이네. 왜 자꾸 체력 핑계를 대는 거야? 자신들이 게으르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기본적으로 슈퍼리그 자체의 강도가 한심할 정도로 낮은데, 대표팀 훈련 강도가 너무 높으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젠장, 왜 우리 축구대표팀은 평가전에서 패하고 일본과 한국팀은 항상 승리하는 걸까? 그들은 피곤하지 않을 때만 경기하는 건가? 나중에 공식 경기에서 지면 이건 정상이다. 축구대표팀이 애초에 안 좋은 것 같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핑계댈 거야. 이젠 젊은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해. 중국 축구를 거의 30년을 봤는데 어떤 경기를 하든 체력이 좋을 때가 있었나? 체력이 문제라면 전술을 말하기 전에 체력 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중국 축구가 진지하게 발전한다면 100% 확률로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가 나올 거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 팀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경기하는지 연구해야 해. 훈련하지 않으면 몸이 안 좋고, 너무 연습하면 체력이 안 좋아진다니. 제대로 하는 해외파 선수 없이 어떻게 이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겠어? 중국 선수들은 해외로 나가도 언어가 안 돼서 말을 못해. 지금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해체하고 그 돈으로 어린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자. 한 해가 끝나가는데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언제 은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 없을 거고, 현재 국가대표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게 문제야. 아시안컵에 나가지 말자. 어차피 이길 확률은 전혀 없어. 그냥 슈퍼리그에서 열심히 하자. 언제쯤이면 대표팀보다 리그팀 빌드업에 주목하게 될까? 그리고 중국 축구는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까? 중국 리그는 항상 국가대표팀의 무덤이었어. 오랜 시간 축구 뉴스를 보지 않았는데, 이 뉴스를 보고 나서야 중국이 아직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손흥민이 중국인이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인물이 되었을 거야. 선수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군대로 보내서 훈련시켜야 해. 사람들이 여전히 우레이를 칭찬만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냥 가장 기본적인 훈련만 해. 지금까지 안 했잖아. 중국을 남북으로 나눠서 2개 리그를 돌리는 건 어때? 중국 축구는 항상 바닥이야. 외국인 선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던데, 중국 슈퍼리그는 외국인 숫자를 더 늘려야 해. 우리 축구협회를 믿지 않지만 한국 축구협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중국은 UAE의 2부 프로리그 팀과 오만 대표팀을 상대해 승리하면서 자국의 축구 팬들에게 아시안컵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려고 했지만, 오만에게 패배하면서 그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중국 축구가 반등하기 위해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지만, 과연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이 언제 성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유소년 축구를 참고 인내하며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년간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 다음 소식은 더욱 알찬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